자, 뭐 할 거냐면 두 번째 단원이 인수분해 단원이에요. 자, 중3 교과 과정이 총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곱근과 실수라는 단원을 오늘 아까 문제풀이 하는 것까지 한 거고, 자, 오늘 하는 게 두 번째 단원을 할 거야. 자, 개념의 인수분해 단원이 기본 계산 단원하고 활용 단원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기본 계산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구체적으로 뭘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 듣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학교 딱 들어와서 처음 공부했었던 내용 중에 소인수분해라는 게 있었죠. 자, 소인수분해가 뭐였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10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었냐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무리 없이 쓸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밑에 있는 일이다. 자, 곱하기 관계에 있었을 때 2라는 숫자하고 5라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100의 소인수라고 불렀었지. 맞죠? 얘네 둘을 소인수라고 불렀었단 말이죠. 자, 그럼 소인수분해는 줄이면 이런 거네. 특정 숫자를 소인수끼리의 곱으로 나타낸 거를 소인수분해라고 했어. 자, 이게 중학교 1학년 처음이야. 자, 그러면 중3 때는 숫자가 빠지면서 그냥 인수분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럼 중학교 때는 굳이 이거를 한 줄 요약하면은 소인수분해는 주로 다루는 게 식이 아니라 숫자를 다룬단 말이죠. 근데 중3 과정에서는 숫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 식을 다루게 돼 있다는 게 일단 큰 차이점이야.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식을 다룬다고 했지. 자,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거 내가 곱셈 공식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 중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자, x-2하고 x-1을 전개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했냐면, 자, x의 제곱 다음에 상수항끼리 더한 게 1차항이 계수고 상수항끼리 곱한 게 상수항이었단 말이야. 이게 중학교 2학년 버전의 곱셈 공식이었지. 자, 뭐라고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중학교 2학년 과정의 곱셈 공식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이 식을 몰라. 문제에 이 식이 주어져 있어. 그럼 그거를 거꾸로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인수분해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은 차이점이 뭘까? 를 생각을 해보면, 자, 그거 말하기에 앞서서 파란색 화살표한 방향이 뭐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던 곱셈 공식이라고 했지. 그럼 곱셈 공식은 왜 배웠냐면 식을 편리하게 뭐 하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전개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죠. 그래서 중2 과정에서의 곱셈 공식의 주된 목적은 전개야, 전개. 식을 풀어 헤쳤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중3 과정에서의 인수분해는 전개된 애가 원래 어떤 식이었는지를 거꾸로 찾아내는 거야. 알겠어요? 전개되기 전 식이 뭔지를 거꾸로 찾아내는 거야. 자,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곱셈 공식이 서로 어떠냐면 방향이 반대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면, 이건 그냥 알 필요는 없는데,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가 계산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 과정이라서 서로가 반대 방향 계산 과정이에요 라고 말을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를 거꾸로 역자 써가지고 역연산이라고 불러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계산 과정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곱셈 공식 전개하는 것과 오늘 배울 인수분해 과정을 서로 거꾸로 계산하는 방향이다 라는 뜻의 역연산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의 차이점은 뭐냐면, 야, 다항식하고 단항식이 뭔지 알아요? 뭐야? 다항식은 뭐야? 항이 많은 거? 뜨뜻미직은. 단항식은 뭐야? 항이 하나밖에 없는 거? 그치? 뭐 그래, 뭐 크게 문제 없어. 아직까지는 다 했는데, 보셨을 때 왼쪽에 있는 애가 굳이 따지면 얘를 이렇게 괄호로 표시 하나 하면은 얘는 식 그냥 하나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애는 x-2라고만 놓고 봤을 때 얘는 차수가 x에 관한 1차식이죠. 차수가 1이죠. 오른쪽에 있는 애도 1차식이죠. 그럼 잘 봐라. 얘는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그래서 굳이 차수를 언급하면은 2차식을 1차식이죠. 그래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변형하는 과정이 인수분해란 말이야. 자, 모양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식이 있어. 차수에 너무 얽매지 마. 어떤 2차식이 있어.
그거를 다른 차수를 갖고 있는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해요. 자, 그럼 숫자로 비교해보면 2하고 5가 100의 소인수라고 그랬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2하고 5의 소인수가, 100의 소인수가 2하고 5라고 그랬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는 애에 소인수는 숫자일 때만 쓰는 거고요. 자, 줄임말인 거 알고 있어요? 소수인 인수 줄임말이었단 말이야. 소수가 뭔지 알잖아요. 근데 다 식에서는 소인수란 단어에서 소수자를 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누구를 인수로 갖냐면 얘 하나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숫자로 떠졌을 때는 2하고 5 같은 애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변형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건 조금 이따가 할 거고 모양만 판단하려고 보자고. 어떤 식이 있었을 때 다른 식의 곱으로 나타냈어. 그때 여기 있는 식이 몽땅 다 뭐가 된다고? 기존에 있던 식의 인수들이라고. 알겠죠? 자, 그럼 인수 찾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럼 이거를 굳이 한 줄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다항식이 있었을 때 얘를 또 다른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면은 이게 일단 인수분해하는 과정인 거고요. 그때 다항식으로 마치 쪼개진 것처럼 표현됐잖아. 그럼 이거 하나가 몽땅 다 뭐가 되냐면 이 식의 인수가 되는 거야. 인수. 됐죠? 소인수가 아니라 식에서는 그냥 인수예요. 자, 그러면 인수 찾는 법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자, 핵심은 뭐냐면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찾는 거예요.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식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거 갖고 그냥 다시 할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인수분해를 했더니 x-2하고 x-1로 인수분해가 됐대. 그럼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인수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자, 예린아 잘 듣고 있지? 자, 인수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곱하기 구조로 표현했을 때 식 두 개가 각각 기존에 있는 식의 인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자, 기존에 있던 식을 x-2 곱하기 x-1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으면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야. 이거 뭐라고? 인수. 이거 뭐라고? 인수예요. 자, 근데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얘를 잘 봐. 곱하기의 치중에서 보세요. 인수분해 하지 않았어, 이 식을.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식을 굳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여기다 가로를 괜히 친 게 아니야. 잘 봐.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그냥 곱하기 개념만 봤을 때. 그럼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누가 인수가 되냐면 곱하기 기호 앞에 있는 1이라는 숫자, 곱하기 기호 뒤에 있는 원래 자기 자신 있지. 요 식 자체도 뭐라고 부르냐면 기존에 있던 식의 인수라고 불러요. 자, 그럼 얘는 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을 내가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그럼 자기 자신이 인수네. 그 다음에 앞에 곱해져 있는 1도 인수네. 자, 그럼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 숫자 1은 뭐가 되냐면 무조건 인수가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수 찾는 건 곱하기 기호를 표시를 했을 때 곱하기 기호 앞에 있는 식, 뒤에 있는 식 또는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식은 무조건 뭐가 되냐면 기존에 있는 식의 인수가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과 1이라는 숫자는 무조건 인수다. 자, 그럼 이 식에서 인수의 개수를 찾으세요 하면 답이 뭐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답이 4개예요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약간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곱하기에다가 빨간 표시를 해놨잖아. 그럼 이거를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다. 잘 봐라. 기존 요식 있죠?
내가 곱하기 1로 바꿔놨잖아요. 꼭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냐? 이거 다 곱하기 하면 이해되죠? 약분되니까. 맞니? 그러면 곱하기 기호가 어디 있냐면 곱하기 여기 있고 곱하기 여기 있고 곱하기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2분의 1도 인수고 2도 인수고 1도 인수고 자기 자신도 인수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한 인수가 4개라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내가 아까 자신 있게 4개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야. 뭐가 좀 이상하지? 자, 곱하기의 치중에서 보는 거 맞아야 되라. 그리고 숫자도 식이야. 그래서 단항식, 다항식 개념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가 여기에서 튀어나온 숫자 또는 식인 건 맞는데 관례적으로 인수를 따질 때 이렇게 분수 표현으로 바꾸는 건 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라고? 이렇게 분수 모양으로 숫자를 바꿔서 인수를 취급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 개념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 나중에. 잘 들어줘야 된다. 자, 그럼 이번엔 얘를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라고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어. 근데 이거 나중에 인수분해하는 건 내가 다시 얘기해 줄 거야.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 인수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봐봐. 자, 현재 모양에서 자 주어진 식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식하고 마찬가지로 곱하기 기호로 쪼개볼게요. 자, 보세요. 2 곱하기 자, x-2 곱하기 x-1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곱하기 기호로 앞뒤에 있는 게 다 인수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인수고요, 인수예요. 알겠어요? 주어진 식의 인수예요. 자, 근데 이걸 다른 의미로 바꿔보면은 얘랑 얘 사이에 곱하기 기호를 생략을 하면 2 괄호 열고 x-2 한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x-1이 인수라는 거 내가 이미 표시했죠. 그럼 새로운 인수가 누가 하나가 추가가 되냐면 2 괄호 열고 x-2도 인수라고 불러. 유리너 잘 듣고.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단 말이야. 자,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분수를 강제로 끄집어내는 변형은 하지 않는다고. 그럼 얘는 분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게 문제가 전혀 아니야.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되죠. 그럼 위에 있는 식에서 2를 이쪽으로 붙여버려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x-2 쓰고 곱하기 2 해놓고 x-1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다. 그러면 x-2 위에 인수라고 내가 표시해놨지. 그럼 새로운 인수가 이번에 누구냐면 얘도 인수가 돼요. 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얘를 2 곱하기 뒤에 있는 식 몽땅 다 써. 이렇게 해도 되지. 그러면 이번에 인수가 누구냐면 파란색 2는 그대로 있고요. x-2, x-1이라는 곱 자체가 또 새로운 인수가 돼요. 알겠어요? 이게 곱하기 위치를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인수의 모양이 다 바뀌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어떤 게 인수냐 다 물어봐. 그럼 다 찾아내야 돼.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아까는 앞에 2가 없었는데 2가 하나 생겨버리니까 개수가 좀 많아졌죠? 기존에 있는 식보다. 자, 그럼 뭐도 되냐면 이 모양도 된다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있던 식에다가 1 곱하기 구조로 써놓고 자, 2에 x-2, x-1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자, 그럼 이번에 인수가 누구냐면 1이 인수고 아까 말했던 대로 자기 자신도 인수라고. 자, 똑같이 나오죠? 이 모양하고 똑같죠? 자기 자신과 1은 무조건 인수가 된다라는 게 여기도 나오죠? 물론 얘도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존의 요식 같은 경우엔 인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다음 식에 인수를 찾으세요. 개수를 물어보든지
다음에 보기 중에서 N수가 아닌 것은, 인수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 니네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무조건 이게 3번? 3번 아니구나. 한 6번, 7번쯤 두 번째 페이지쯤에 나오는 문제예요. 앞 페이지는 다 제곱분 문제예요. 나중 얘기지만 잘 나오거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식을 인수분해를 했을 때 곱하기 기호의 취득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곱하기를 두 군데에다가 다 뒀으면 이렇게 인수라고 찾고 한쪽에만 뒀을 때 인수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다 바뀌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자신과 1이라는 숫자는 무조건 인수가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는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인수분해 방법. 자,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요, 공통인수를 묶어서 인수분해해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중2 때 다항식 계산하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해봤어. 자, 그냥 식 갖고 바로 얘기해 볼게요. 자, 뭐 책에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 MA 더하기 MB 더하기 MC라고 이렇게 한 3개짜리 다항식이 있으면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하면은 자, 식에서 보니까 각각의 항에 M이라는 문자가 똑같이 있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말 그대로 묶어낸다는 얘기야. M 문자를 맨 앞으로 끄집어내고 잘 봐라. 묶는 거 우리 처음 해보는 건 사실 아니잖아. 여기 괄호를 묶은 다음에 묶어낸 숫자 빼고 남은 애들 A, B, C를 순서대로 쓰는 거죠. 자, 그때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B 앞에 플러스 C 앞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그대로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에요. 자, 할 수 있겠니? 자, 우리 연습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인수분해 한번 해봐. 공통으로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를 봤더니 얘가 잘 보시면 x의 제곱 있고 x의 제곱 있고 여기는 x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굳이 따지면 얘가 x의 제곱을 하나 갖고 있는 애지. 앞에 있는 게. 그 다음에 뒤에 x의 제곱이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도 x의 제곱이 있지. 자, 이렇게 공통으로 갖고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묶어내시라고요. 자, 해서 x의 제곱이라고 묶어내고 나서 남아있는 애들을 순서대로 써주면 된다. 자, 이게 기본적인 인수분해 하는 과정이에요. 야,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했는데 인수까지 찾아보자. 이 식의 인수는 뭘까요? 인수를 찾아볼게요.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연습을 한번 해보자. 얘를 x의 제곱 곱하기로 쪼개버리면 연습해야 돼, 우리 이거. 얘가 인수가 되는 거고 얘가 인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곱하기 기호 앞뒤에 있는 애들 모두 다. 자, 근데 얘를 곱하기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의 제곱은 x 곱하기 x인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x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y 더하기 z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번엔 인수가 누구냐면 파란색 x 하나 인수고 물론 얘도 인수인데 지금 개수 세는 게 목적이니까 얘는 표시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위에 표시했지. 그래서 x 하나도 인수네.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위치를 조정을 하는 거야. 저것처럼. 자, 이번엔 앞에 있는 x 하나를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뒤에 있는 x를 지워버렸어. 그러면 x 자 곱하기 뒤에 있는 x 지웠으니까 x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y 더하기 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엔 인수가 누구냐면 뒤에 새롭게 만들어진 얘가 인수라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 아까 말한 개념대로 얘를 1 곱하기 원래 자기 자신 x의 제곱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y 더하기 z 얘도 인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자기 자신이 무조건 인수라고 얘기했지? 자,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공통인수 묻는 건 난이도가 쉬워서 그냥 가볍게만 합시다. 자, 이제 니네가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 요거예요. 인수분해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 제곱근보다 더 중요해요. 알겠죠? 자, 보자. 두 번째. 자, 뭐 제목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선생님이 그냥 이름만 한번 지어줄게요. 자,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자, 중학교 2학년 때 곱셈 공식 5개 공부했죠? 그거 그대로 개수 그대로 나온다. 얘 빼고 5개인 거야. 얘 빼고. 자, 그럼 뭐가 있었냐면 잘 봐. 중학교 때 배운 게 이거였죠?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를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됐던 거 맞습니까요? 자, 요게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게 전개하는 거 중학교 2학년 과정이었지?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인수분해랑 전개하는 거는 역연산 관계라고, 방향이 반대라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알겠죠? 거꾸로 계산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은근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좀 힘들어요. 자, 그럼 보세요. 간단한 거 몇 개만 해보자. 자,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를 인수분해 한번 해보래요. 자, 그럼 곱셈 공식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2 곱하기 3 자, x 곱하기 3이고 뒤에 있는 숫자가 3의 제곱이지. 그럼 공식에다가 끼워 맞추면 어떻게 돼요? 얘가 a가 되는 거고 3이라는 숫자가 b가 되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위에 있는 곱셈 공식 모양하고 똑같이. 자, 그럼 얘를 정리했을 때 어떻게 바꿔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으로 바꾸는 게 곱셈 공식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a 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고 b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자, 이게 인수분해가 끝난 거죠. 그리고 이게 참고로 인수분해 된 거냐면 자, 이거 쓰지 마. 그냥 x 더하기 3의 제곱이 x 더하기 3이랑 x 더하기 3 두 번 곱한 거잖아. 그러면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거라 인수분해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인수분해가 이렇게 끝났어요. 자, 연습하셔야 돼 이제. 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완전 제곱식입니다. 자, 조금 귀찮은 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자, 보자. 얘는 여기다가 따로 내가 쓰진 않았는데 잘 봐. a-b의 제곱을 전개하면은 가운데에 있는 플러스 2ab가 마이너스 2ab 되는 거 알죠? 그쵸? 이것도 마이너스일 때도 똑같이 거꾸로 인수분해 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요거에 대한 예제야. 보자.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앞에 있는 게 4x의 전체 제곱이고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3의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3을 할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배의 4x 곱하기 3 이렇게 해도 되죠. 가운데 게 바뀌는 거 이해됐어요? 계산하면은 8, 3, 24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얘도 똑같아.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면은 가운데 있는 게 마이너스 2의 a 곱하기 b 구조가 된단 말이야. 모양 맞추기 된 거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정리했을 때 a-b의 전체 제곱이라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가 4x가 오고 뒤에가 자, 이거 조심해야 돼. 공식의 구조에 따르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란 말이죠. 곱셈 공식 했을 때. 따라서 여기에다가 3을 써줘야 되지. a-b 구조잖아. 알겠어요? a-b 구조잖아. 알겠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알겠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려워. 처음 아직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 거꾸로 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 니네가 했을 때 굉장히 생소해요. 훈련이 반드시 돼 있어야 돼요.
자, 또 해보자.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 A는 그냥 A의 제곱이고 36은 6의 제곱이고 가운데 있는 숫자가 보니까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6 해봤어. 했더니 위에 있는 거랑 가운데 있는 항이 똑같죠. 마이너스 12 A라는 게 똑같죠. 따라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9호의 완전 제곱식 구조다. 그래서 A 마이너스 6의 제곱이구나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처음 연습하실 때 여러분 식이 좀 복잡하다. 그럼 답을 내셨어. 얘처럼 답을 내셨어요. 그럼 답이 맞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세요. 확인 어떻게? 검산이라고 그러죠? 검사를 어떻게 해요? 얘를 전개했을 때 얘가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곱셈 공식이잖아. 얘를 전개했을 때 얘가 되는지 확인해서 제대로 나오면 답이 맞는 거야. 다시 알겠니? 계산 연습해야 돼요. 계산 좀 귀찮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이거는 가볍게 별표 하나 치고 확인을 좀 해보자. 자, 제목은 뭐냐면 특정식이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좀 중요해요. 자, 이유는 인수분해 다음 단원에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가 나오는데 자,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 자, 방정식 이거 줄여버렸네. 방정식이요.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에서 자주 써요. 그래서 중요해요. 자, 그럼 어떻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식이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2차 식이 있어. 얘가 위에서 말한 대로 가로 해놓고 제곱의 구조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책에 이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설명은 다 해드리는데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좀 기억합시다. 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써주는 거다.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외워야 되는 게 이거야. B가 자, A의 절반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 외워요. 자, 말로 외우셔야 돼. 자, 뭐냐면 B는 뭐냐면 상수항이야. A는 뭐냐면 1차항의 개수예요. 자, 이걸 말로 외울 때 자, 상수항이 꼭 외워야 되는 거예요. 1차항의 개수에 자, 반으로 나눴지. 그러면 절반의 제곱과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말로 외워야 돼. 알겠어요? 뭐라고요? 상수항 B가 1차항의 개수 A의 뭐의 제곱? 절반의 제곱과 같다라고 반드시 외우세요. 알겠니? 자, 근데 왜 그런지 확인 좀 해보자. 자, 이해만 하고 외웁시다. 왜 그러냐면 얘가 x의 제곱은 그대로 내주고 잘 봐봐. 얘를 얘로 바꿀 때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뀐다는 건 이미 확인했잖아. 우리가. 그랬을 때 이 공식에서 구조를 보시면 얘를 자 여기다 한번 다시 쓸까? 이 AB 더하기 B제곱이잖아요. 잘 보세요. 얘를 가운데 있는 항을 이 BA로 AB 문자 순서만 좀 바꿀까? 그러면 이걸 마치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라고 알아요 혹시? 처음 들어보니? 내림차순? 중2 때 했어. 내림차순이 뭐야? 뭐예요 채원아? 내림차순 처음 들어봐요? 들어는 봤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진이 알아요? 큰일 났네. 내림차순은 차수가 높은 항에서 낮은 항순으로 정리하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불렀어. 중2 때 한 거야. 언제 했냐? 복잡한 식, 곱셈 공식 같은 거 했을 때 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걸 내림차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잘 들어봐봐. 그러면 얘를 A라는 문자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은
기준이 되는 문자가 A란 말이야. 그래서 A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얘가 A에 관한 2차항이죠. 뭐라고요? 자, 개념을 모르는 것 같은데 써줄게. 2차항이죠. A에 관한. 그 다음에 여기 A 하나 갖고 있으면 얘가 A에 관한 1차항이란 말이야. 얘는 A가 없지. 그럼 이런 거는 상수항이란 말이야. 숫자가 없어가지고. 빵차야, 빵차. 이렇게 차수가 높은 애에서 낮은 애 순으로 정리하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그래. 자, 한번 봐봐. 이식하고 이식을 비교해보세요. 여기에서의 A는 1차항의 개수라 그랬지. B는 상수항이라 그랬지. 그럼 이 모양에서 봤을 때 1차항의 개수는 2B고 상수항은 B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얘와 얘의 관계를 좀 따져보고 싶었어. 그럼 봤더니 B제곱하고 2B하고 관계를 보는 거야. 자, 그럼 보면은 어떻게 해야지 B제곱하고 2B가 관계식이 만들어지나를 봤더니 얘를 나누기 2를 했어. 그러면 B죠. 제곱을 했어. 그럼 뭐가 돼요? B제곱이 되지. 다시 자 나누기 2를 하면 2B를 2로 나눴으니까 2B가 되죠. B.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그 B를 제곱했더니 뭐가 돼요? B제곱이 되지. 그래서 모든 완전제곱식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더라 라는 걸 찾아낸 거야. 그게 이 모양이야. 알겠어요? 자 A, 2B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거. 자 다시 말하면 1차항의 개수를 2 나누기 2 한 다음에 제곱했더니 상수항이 된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해낸다. 알겠어? 그래서 공식화한 거야. 자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건 뭐라고요?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를 반 나눈 거에 제곱과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두 번째 관계식이 뭐가 있냐면 사실 중요한 건 요거다. 근데 이거랑 연관지어서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얘를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제곱하면 4분의 A제곱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넘기면 A의 제곱이 4B가 된단 말이야. 정리하면은. 바로 했다? 양변 제곱, 이거 제곱한 거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A를 계산하게 되면은 A는 뭐가 돼? 제곱근인 거 알겠어요? 또 특정 숫자를 제곱해서 새로운 숫자가 됐어. 이거 제곱근의 모양이죠? 따라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B인데 4가 루트 밖으로 나오니까 루트 2 루트 B라고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자, 그래서 두 번째 파생된 공식이 이거야. 그래서 요거는 저거만 못해. 니네가 주로 써먹어야 되는 건 2분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꼭 기억해야 돼. 계속 나와. 문제 풀면서. 뒤에. 알겠지? 자, 다시 하자. 상수항이 어떤 모양이 돼야 된다고? 1차항의 개수를 반 나눈 거에 제곱과 무조건 같아야 된다라는 관계식이 성립해. 자, 이해했죠?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자, 요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저 네모에 들어갈 숫자를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봐. 여기 들어갈 애를 그냥 편의상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아까 내가 뭐를 외우자 그랬지?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과 같다라고 그랬죠. 자, 저 네모 안에 들어가는 A가 1차항의 개수는 10이야. 그럼 걔의 절반의 제곱과 같아야 된다라고. 자, 외우면 되게 쉬워 이거.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25입니다 라고 그냥 빠르게 나오죠. 자, 이게 답이야. 자, 쉽지? 자, 이번엔 이렇게 나왔어. 네모에 들어갈 숫자를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자, 그럼 똑같아요. 요건 문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좀 혼동하면 안 된다. 잘 보세요. 내가 이래서 내림차순 얘기한 거야. 얘를 맨 앞에 A가 있지?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 그 다음에 8B A 해놓고 네모 B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거냐? 자, 뭐 기준으로 정리한 거냐면 A라는 문자 기준으로 정리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얘가 2차항, 얘가 1차항. 뒤에 있는 게 A가 없으니까 상수항이야. 알겠어요? 그럼 이번엔 상수항이 위에 거랑 좀 달라. 이번엔 요거 전체가 상수항이야. 네모를 포함한 거. 자, 그럼 아까 말한 공식을 그대로 써볼래요? 상수항 세모가 누구랑 같아야 된다 그랬어? 1차항의 개수. 1차항에서 어디 있어요? 요게 1차항의 개수죠. 그래서 8b를 절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과 같아야 된다라는 게 공식이라고. 자, 그럼 계산을 해봤더니 약분돼서 4b가 되니까 16b제곱이 된다는 거 이해됐어요? 들리나? 잘 듣고 있죠? 자, 근데 세모가 원래 모양이 뭐였냐면 네모 곱하기 b제곱이었지 원래 있던 게. 그럼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자동으로 누가 들어가야 돼요? 16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6이 되는 거야. 자, 이거 중요해서 몇 개만 더 해보자. 자, 얘도 써먹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보자. 이거는 네모 박스가 가운데 있다? 그럼 똑같아. 굳이 이걸 외우진 않아도 돼. 어차피 쓰는 건 이거 하나면 다 되거든.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설명을 해줬잖아. 얘를 좌변 우변 제곱해서 정리한 게 이렇게 되고 A에 관해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럼 결론은 뭐냐면 얘 알면 얘는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책에는 두 가지를 다 외워라 라고 나와 있지만 위에 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라. 이번에 상수항이 64지? 자, Y가 완전 제곱식이에요. 64 상수항이 뭐의 제곱이 돼야 돼? X 앞에 개수, 1차항의 개수, 네모의 절반의 제곱과 같아야 된다라는 모양이 만들어지잖아. 자, 이게 공식이라고. 자, 그럼 장변 제곱해서 이거 제곱해서 정리하면 네모의 제곱이 자 2의 제곱 넘기니까 64 곱하기 4죠? 그러면 4, 4, 16, 6, 4, 24, 256이지. 자, 이거 무슨 모양이냐? 특정 숫자 제곱했더니 새로운 숫자가 됐어요. 네모는 2, 5, 6의 제곱근이지? 제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제곱근 계산 어떻게 하기로 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으라 그랬지. 이래서 제곱근 공부하는 거야, 니네가 앞에서. 알겠어요? 자, 그러면 256이 16의 제곱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6이라고 정리가 되죠. 됐니? 자, 그래서 네모가 두 개가 나. 자, 이번에도 얘도 완전 제곱식. 자, 네모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상수항이 온 거죠? 그럼 상수항이 누구의 절반의 제곱?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네모를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거 제곱한 거 정리하면은 네모의 제곱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4분의 네모의 제곱이죠? 그럼 4를 넘기니까 25분의 4 이렇게 되지. 자, 똑같아요. 네모를 제곱해서 특정 숫자가 됐으니까 이것도 제곱근의 구조인 거죠. 따라서 네모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제곱근 구하고자 하는 숫자를 집어넣으라. 이거 5분의 2의 제곱인 거 알겠냐? 25분의 4. 따라서 루트 밖으로 5분의 2가 탈출합니다. 답이 이렇게 나와요. 자, 확인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왜 중요하다고? 2차 방정식하고 함수에서 계산하라. 알겠죠? 진짜 중요한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거 하나 가져보면 지금 한 게 완전 제곱식 모양 한 거였고요. 자, 인수분해 방법 세 번째죠. 방법 세 번째. 자, 방법 세 번째는 곱셈 공식상에서 두 번째 공식입니다. 자, 세 번째 방식이 뭐냐면 자, 제목은 이렇게 해볼게요. 합차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요.
자, 합차 공식 뭐였냐? 곱셈 공식 기억해보자. 자, 이거였죠? a-b, a 플러스 b를 전개를 하면은 뭐가 됐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됐었던 게 곱셈 공식이었지? 그러면 거꾸로 바꾸는 게 인수분해하는 거야. 자, 알겠어요? 자, 합차 공식은 곱셈 공식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인수분해 할 때는 사실 그닥 어렵지가 않았어요. 자,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보자.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16을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위에 있는 것처럼 잘 봐. 구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숫자의 제곱 마이너스 어떤 숫자의 제곱의 구조이면 인수분해가 다음과 같이 된다고.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얘를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모양을 보니까 얘가 어떤 숫자의 제곱 마이너스 특정 숫자의 제곱 구조가 됐죠? 그럼 바꿀 때 어떻게 바꾼다? 공식에 따르면 괄호를 두 개 쫙 쓴 다음에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를 하나씩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부호가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나눠 먹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게 합차 공식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자,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보자. 자, 이거 합차 공식으로 할 수 있을까? 를 봤을 때 앞에 있는 애가 2분의 1의 제곱이거든요. 뒤에 있는 9분의 4가 3분의 2의 제곱이거든요. 자, 이거 우리 지수법칙 공부했죠? 이거 합칠 수 있다? 어떻게 했냐? 얘가 2분의 1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지수법칙 쓴 거야. 얘는 3분의 2의 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자,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구조니까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 구조가 됐다는 거 알겠냐? 그러면 답 쓸 때는 괄호 두 개 쓴 다음에 자,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를 하나씩 쓰라고요. 이렇게.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를 하나씩 쓰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쓰면은 인수분해가 끝난 거예요. 자, 알겠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건 뭐냐면요. 자, 이것도 그냥 제목만 채워보자. 자, 이게 곱셈 공식에서 이런 모양이 있어서, 자, 제목을,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그냥 제목만 지어줘. 자, 그럼 곱셈 공식에서는 이걸 어떻게 썼었냐면, 자, 아까 내가 예제로 들어줬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를 자, 이거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더하기 상수항끼리 더한 게 1차항의 개수고 곱한 게 상수항이었죠. 이게 곱셈 공식이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얘를 거꾸로 바꾸는 게 인수분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테크닉을 좀 공부해야 돼요. 잘 봐봐. 구조가 이래. 잘 들으세요. 예린아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이거 기억해야 된다. 잘 봐. 어떻게 하냐면 제목을 2차의 개수가 내가 1이라고 적어줬죠? 1이야. 지금 1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 앞에 있는 숫자 1을 아래에다가 1 곱하기 1로 이렇게 표시만 해. 그리고 곱하기는 쓰지 않아요. 1 곱하기 1한 거를 1 곱하기 1한 게 1이잖아. 무조건 공식이야. 1, 1을 써.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뒤에다가 상수항을 보시면 얘가 a 곱하기 b 구조죠. 그랬을 때 이 상수항을 두 숫자의 곱인 a 곱하기 b 구조로 숫자를 두 개로 쪼개. 자, 근데 여기 있는 a랑 b의 정체가 뭐냐면 굳이 따지면 상수항의 인수들이야. 굳이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표현했을 때 상수항을
상수항을 두 숫자의 곱으로 쪼개. 자, 그럼 이렇게 쪼갰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얘랑 곱해. 얘랑 곱해. 곱한 거를 위에다가 쓰고 곱한 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다시 보세요. 크로스에서 1 곱하기 A 한 걸 여기다가 써. 크로스에서 1 곱하기 B 한 거를 아래에다가 써. 그러면 그냥 A고 그냥 B죠. 그럼 맨 마지막 과정은 어떻게 하냐면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에 있는 식을 더하는 거야. 자, 그럼 더했을 때 A 플러스 B가 무조건 누가 돼야 되냐면 기존에 있던 식의 1차 항의 개수랑 일치하면은 인수분해 당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더했을 때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1차 식의 인수와 같아야 돼. 알겠니? 자, 천천히 할게. 이해하는 게 최우선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차 항의 개수가 1일 때에는 앞에다가 1 기본 옵션으로 써. 그 다음에 상수항을 두 숫자의 곱으로 쪼개. 계산 과정 어떻게 되냐고요? 크로스에서 곱한 거를 왼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하나씩 쓰세요. 크로스에서 곱한 거. 그 다음에 곱한 숫자 두 개를 더했을 때 결과가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1차 항의 개수랑 똑같아야 돼. 자, 문자로 써 있으니까 좀 애매모호하지? 연습해보자. 보세요. 그리고 얘들아, 이번에 오늘 숙제 해올 때 오늘 여기 어차피 시간관계상 A단계만 내줄 거야. 숙제하면서 한 번만 봐. 알았지? 꼭 보세요. 개념 꼭 봐. 봐야 돼. 댓글 달 필요 없어. 딴 애들은 본 거 티낸다고 자꾸 댓글을 다는데 그럴 필요 없고 한 번만 봐. 아, 쉬운데? 이러지 마. 안 쉬워. 알았지? 어려운 단어인데 여기 사실. 뒤에 활용 나오면 더 어려워. 조금만 기다려. 자, 해보자. 요거 연습 좀 해보자. 자,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를 인수분해하래. 자, 근데 하나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야.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 있어.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2차 항의 개수가 1이면 이 방식을 써야 되나요? 결론부터 내리면 맞기는 한데 무조건 이 방식을 쓰지는 않아.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예제로 들어줬더니 쓰지마. 그냥 듣기만 해. 자, 봐봐. 맨 처음에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처음 써는 예제가 이거였습니다. 여기 2차 항의 개수가 1이잖아. 그렇지? 그럼 봐. 얘는 아까 내가 완전 제곱식 공식을 이용해서 가운데 있는 거를 2 곱하기 3x로 3 곱하기 x로 쪼갠 다음에 뒤가 3의 제곱이라서 x 더하기 3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내가 완전 제곱 공식을 써서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안 하고 저 방식을 쓰게 되면 똑같은 답이 나와. 봐. 뭐라 그랬냐면 2차 항의 개수가 1이면 앞에다가 1을 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상수항을 두 숫자의 곱으로 쪼개라 그랬죠. 그럼 보세요. 3 곱하기 4는 9 아니냐? 두 개로 쪼갰지. 그 다음에 크로스에서 곱해. 크로스에서 곱해. 그럼 얘랑 곱하면 3이고 얘랑 곱하면 3이지. 이해됐니? 그럼 두 개를 더하라 그랬잖아. 위에 있는 숫자 아래에 있는 숫자를 더하라 그랬잖아. 그럼 더했더니 6이 되죠. 그럼 그 6이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냐면 1차 항의 개수랑 똑같아야 된다 그랬지. 똑같이. 그럼 제대로 찾은 거야. 그럼 답 쓸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 하다가 예제 쓰느라 좀 생략을 했는데 답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위에 줄, 아래 줄이 각각이 뭐가 되냐면 인수가 돼요. 인수. 자, 그럼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괄호를 두 개를 써. 그렇게 한 다음에 3을 뒤에다가 쓰는 거야. 이유는 같다며. 뒤에 있잖아. 얘보다 뒤에 있잖아. 뒤에다가 3을 써. 그럼 그 앞에다가 선생님이 1을 쓰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1 있는 자리에는 원래 1 위에 누가 있어요? x제곱이 있죠? 그럼 그 x제곱 중에서 x를 하나씩 나눠서 쓰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x 하나 쓰고 여기에다가 x 하나 나눠 쓰는 거야. 그럼 가운데 부호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양수지. 이거 양수지. 양수.
그럼 플러스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정리한 게 뭐예요?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이지? 이거지? 이게 아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내가 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제곱식 구조가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면 아까 설명한 대로 공식의 모양에 맞게 숫자 처리해서 빠르게 바꾸면 끝나.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근데 한다고 해서 답이 잘못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 이걸 언제 할까? 완전제곱식이 아닐 때 하는 거지. 뭐라고? 완전제곱식이 아닌 애 인수분해 할 때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보자. 어떻게 하냐면 해보자. 얘는 완전제곱식이 아니에요. 자, 봐봐. 그럼 1을 앞에다가 써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기 두 자리에다가 곱해서 5가 되는 두 숫자를 쓰는 거야. 정수 범위 내에서. 그러면 1 곱하기 5 하면 5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크로스해서 곱해. 크로스해서 곱해.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1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5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위에 있는 숫자랑 아래에 있는 숫자를 더하세요. 더했더니 뭐가 되냐면 6이 되지. 자, 6이 봐봐. 1차 항에서 6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지. 그러면 인수분해 끝난 거라고. 예린아, 인수분해 끝난 거라고. 자, 그러면 인수는 어떻게 쓴다? 위에 있는 거 하나, 아래에 있는 거 하나가 각각이 인수가 된단 말이야. 자, 인수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 괄호를 두 개 촥 쓴 다음에 자, 뒤에 있는 숫자 플러스 1하고 플러스 5를 그대로 옮겼어. 앞에다가 뭐 쓰라고요? 여기 있는 x제곱 중에서 x 하나씩을 나눠줬어. 그게 답이라고. 인수분해 끝이야 이게. 알겠어요? 니네가 찾아야 될 때 조금 골머리를 써는 거 뭐냐면 곱해서 5 되는 것도 찾아야 되는데 크로스해서 곱했을 때 1차항의 개수가 되는 애를 찾아내는 게 연습을 많이 해서 감각적으로 찾아야 돼. 이건 바로 못 찾아. 알겠어요? 숫자대로 맞추기야 이거 사실. 그러면 빨리 찾는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단한 연습을 하셔야 돼. 이건 바로 못해. 얘는 사실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그냥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당연히 이렇게 안 나오겠죠. 연습해야 된다. 나중에. 알겠지? 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더 해보자.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죠. 자, 얘도 완전 제곱식이 아니에요. 자,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1을 앞에다가 기본 옵션으로 쓰고 자, 그 다음에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4가 되는 걸 찾는 거 아니면 잘 봐. 자, 이런 게 이제 연습이 안 돼 있으면 한 번에 못 찾는다. 야, 곱해서 마이너스 24가 되는 걸 쓰면은 되게 많지. 1 곱하기 마이너스 24, 24 곱하기 1, 1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곱하기 2, 3 곱하기 마이너스 8, 6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곱하기 6. 많죠? 쓰다 말았어. 이런 거 빨리 찾는 게 실력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럼 어떤 숫자를 배치해야지 1차 항에서 10이 나올까를 생각을 하면은 잘 봐봐. 12랑 2를 쓰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얘랑 얘랑 곱한 거 쓰면은 12죠. 얘랑 얘랑 곱한 거 쓰면은 마이너스 2죠. 그럼 두 개를 더했더니 뭐가 나와요? 10 나오죠. 자, 1차 항의 개수랑 똑같이. 자, 이렇게 빨리 찾아야 돼. 연습해야 돼. 이 많은 것 중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찾았을까? 연습 많이 했으니까. 알겠죠? 연습해야 된다. 여기 어려워. 니네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자, 그럼 인수는 위에 줄 아래 줄 하나씩 쓰란 말이야. 답은 어떻게 써요? x 더하기 1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인수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방법 하자. 자, 마지막 방법은 곱셈 공식에서 마지막 공식이랑 똑같아요. 자, 곱셈 공식 마지막에 제일 귀찮았던 거 있었어요. 뭐였냐?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를 전개하면 자, ac x의 제곱, ab 더하기 bcx 그 다음에 bd. 자, 요게 곱셈 공식이었지. 자, 마찬가지로 거꾸로 바꾸는 거 인수분해 할 거야 이제. 자, 제일 복잡해요. 곱셈 공식 때도 제일 귀찮았던 거였고 인수분해 할 때도 제일 복잡해요. 자, 어떻게 보면 이거의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약간 귀찮아. 자, 근데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아까 1을 쓴 게 어떤 의미라 그랬냐면 x제곱 앞에 계수 1을 쪼갰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상수항도 아까 두 개의 곱으로 쪼갰단 말이야. 얘도 똑같은 거야. 얘는 2차 항계수가 AC죠. 그럼 그거를 마찬가지로 A랑 C로 쪼개. A 곱하기 C 구조로 쪼개. 그 다음에 상수항이 B 곱하기 D 구조인데 이것도 숫자를 B라는 숫자랑 D라는 숫자로 쪼개. 자, 그럼 그 다음에 곱하기를 어떻게 했어? 크로스해서 곱해야지. 똑같단 말이야. 틀이 똑같아. 곱하면 BC고 곱하면 AD 되죠. 자, 그 다음 과정은 더하라 그랬죠. 더했더니 AD 더하기 BC 되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 더하는 값이 반드시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1차항의 개수랑 똑같아야 된다고. 똑같이. 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얘가 숫자 따질 때 첫 번째 요 방식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몇 개만 해보자. 인수분 해버려. 해보자. 자, 그럼 곱하기로 쪼개는 거야. 다 봐봐. 잘 봐. 3이죠? 그럼 일단 눈에 띄는 게 1 곱하기 3 하면 3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2는 숫자가 작으니까 얘는 치워. 1 곱하기 2도 되고 2 곱하기 1에도 되거든. 그럼 봐봐. 여러분, 인수분해 처음 문제 풀 때요. 시행착오 많이 겪어야 돼. 계산을 그냥 해봐. 처음엔 어쩔 수 없어. 경험이 없으니까 찍어야 돼. 찍었어. 나 몰라. 다 몰라. 곱하기 해봤다? 니네들 다 쓰세요 이거. 알았지? 자, 그럼 곱하면 3이지. 이게 좀 해보면 감각이 생겨. 곱하면 2가 되지. 더해봤더니 뭐가 돼? 5인데 안 맞지. 그럼 이건 잘못된 거야. 지워. 잘못했어. 다시 지웠어. 문제 풀 때 니네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럼 뒤집어 볼까? 위아래를. 얘랑 얘랑 뒤집었어요. 곱하고 곱했어요. 6이죠? 1이죠? 더했더니 7이네? 뭐가 좀 이상하다. 마이너스 7이 1차항의 개수인데 플러스 7이 나오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를 생각했을 때 잘 봐봐. 2 곱하기 1이 2가 되는 게 맞아. 근데 잘 들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도 2잖아. 그치? 이해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계산하면 잘 들으세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하면 마이너스 6이죠?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7 나오지. 답 맞지? 이해되냐? 이렇게 찾아야 된단 말이야. 연습 많이 해요. 자, 그럼 답은 어떻게 쓰면 돼? 위에 줄, 아래 줄 하나씩 쓰면 돼. 자, 그래서 이거 잘 봐라. 앞에 이거 풀 때 1에다가 x를 다 채워 넣었지.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1에다가 x를 쓰는데 여기는 3을 지우고 x를 쓰는 게 아니라 3 뒤에다가 x를 채워 넣는 거야. 자, 그럼 위에 있는 줄은 x 더하기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고 아래에 있는 거는 3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인수분 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이번에 문자가 두 개가 있네. 자, 마찬가지 방법을 할게요. 잘 봐봐. 인수분해할 겁니다. 자, 1하고 3으로 표시했다. 자, 그럼 숫자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얘가 상수항이 마이너스 10y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문자가 여기 상수항에 문자가 있긴 한데, 숫자만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도 돼. y를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내림차순으로 생각했을 때, 자, 이거 한번 옆에 한번 써줄까요?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yx 마이너스 10y의 제곱 이렇게 내림차순이 되면서 1차항의 개수가 사실은 마이너스 y란 말이야. 그럼 니네가 만들어내야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y인데 숫자만 생각해도 된다고. y 빼면은 숫자가 마이너스 1만 남지. 마이너스 1. 그럼 니네가 이제 만들어내는 숫자는 마이너스 1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다가 숫자를 마이너스 10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두 숫자를 채워넣자.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 자, 그럼 뭐 배치해야 될까? 시행착오를 바꿔야 돼. 2하고 5를 써봤어. 네, 잘 봐.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에는 음수를 붙여야 되지. 이해됐어요? 2 곱하기 1은 그냥 10이잖아. 마이너스를 어딘가에는 붙여야 되는데 여기다가 붙이면 어떻게 되냐? 시행착오 곱하면 6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5죠.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요? 1이 되지. 그냥 1이지. 마이너스 1이지. 얘는. 자,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나왔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의 위치를 바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고 여기가 플러스 5가 되지. 더하면 답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럼 이번에 맞지. 자, 이렇게 숫자 짜맞추기 하면서 마이너스 위치도 니네가 막 옮겨가면서 찾아내야 돼. 부단한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한 번에 찾아요. 자, 그러면 답은 나왔다. 위에 거 인수 하나, 아래 거 인수 하나 쓰는 거야. 자, 근데 이번에 문자가 두 개니까 잘 들어라. 여기에 1하고 3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여기에서 튀어나온 거죠? 그럼 그 뒤에 x제곱이 있잖아. 그거를 x 하나씩 갖다 쓰는 거야. 얘는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상수항에서 튀어나왔지. 마이너스 10y의 제곱. 그럼 거기에 y제곱이 있잖아요. 그거를 y 하나씩 쪼개서 쓰는 거야. 자, 그럼 답이 뭐가 돼? x 마이너스 2y 3x 더하기 5y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문자가 두 개 있으면 더 짜증나. 근데 체크해야 되는 건 어쨌든 니네가 주목해야 되는 건 숫자 관점에서만 보시면 돼요. 숫자에서. 알겠죠? 숫자 짜맞추기 해서 답 쓸 때는 어떻게 한다? 문자가 두 개가 있으면 앞뒤에다가 다 채워넣으면 돼요. 알겠니? 아까는 문자가 x 앞에만 있었잖아. 상수항에는 없었잖아. 그럼 쪼갠 숫자에다가 문자를 쓸 게 전혀 없죠. 얘는 상수항에도 문자가 있잖아. 그러면 답 쓸 때 뒤에 있는 인수분해된 항에다가 상수항처럼 된 항에다가 y 문자 같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니네가 인수분해 제대로 했나 확인하는 방법은 얘를 전개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요. 근데 전개해보면 나와. 알겠죠?